자, 166쪽은 사실은 우리가 1학년 때 비스무리한 걸 하고 왔어요. 어디서 했냐면 2차 함수 또는 2차 방정식에서 하고 왔거든요. 왜냐면 이게 재미난 게 166쪽에 위에 마플 개념 익히기 밑에 해설 봐봐. 다 그림이 뭐 그려져 있어?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져 있어. 그리고 밑에 풀이 보면 다 뭐 써 있어? 막 판별식 써 있어. 이게 뭔가 이게 2학년 과정 같지가 않고 1학년 과정 같다라는 거야. 근데 맞긴 맞아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 우리가 사실은 모든 실수로 시작하는 문제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 여러분들은 심지어 뭐도 배웠지? 미적분 원에서 함수의 그래프에서 그거 기억나세요? 우리 3차 같은 경우는 모든 실수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양수가 안 돼요. 무조건 양수가 있으면 음수도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홀수 차수들은. 근데 짝수 차수들은 아시죠? 짝수 차수들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양수일 수도 있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음수가 될 수도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풀었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양수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음수다. 이렇게 나오면 아마 그 양수에서 제일 낮은 값. 음수에서는 가장 높은 값을 찾아서 그게 항상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를 이용해서 풀었거든. 근데 사실은 이걸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먼저 배워? 2차 함수에서 배워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작다. 근데 여러분 또 이거 어떻게 풀었어? 아, 사실은 이거를 판별식으로도 선생님이 풀 수 있어요. 0보다 작다,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뭘 찾았어? 바로 꼭지점을 찾아서 그 꼭지점이 항상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였어. 근데 이렇게까지 주면 사실은 1학년 과정에서도 난이도 하 문제고 1학년 과정에서 이걸 난이도를 조금 올린다라고 하면 제가 뭘 주죠? 바로 범위를 줘요. 저 그래프는 다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모든 실수가 아니라 뭐 A부터 B까지만이야 라고 주는 거야. 그럼 너네들은 어떻게 했어? 일단 그래프 그렸어. A부터 B를 체크했어. 그래서 살아남은 그래프 중에서 제일 낮은 값, 살아남은 그래프 중에서 제일 큰 값, 그게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를 비교했단 말이야. 그치?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그럼 로그에서는 모든 실수를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왜? X값이 0보다 항상 커야 되는데 아니지. 왜냐면 사실상 로그에서 X값은 양수지만 걔를 항상 우린 뭐에서 풀 거야? 치환해서 풀 거니까 치환한 식은 2차식이 나올 테니까 항상 0보다 크다, 항상 0보다 작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한 문제 풀어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47번을 한번 풀어볼게. 347번. 347번 보면 자, 얘는 사실 더 쉬운 문제야. 미안. 왜냐면 x제곱, 얘는 x에 관한 식이 나와버렸어. 선생님 다른 문제를 푼다는 걸 깜빡했네.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풀게. 2 곱하기 2 마이너스 로그 1m라는 kx 그리고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거야. 자, 얘는 사실은 1학년 과정 문제야. 왜냐면 얘가 뭐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대? 실근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럼 얘들아, 여기서 말한 실근은 누구 값이지? x 값이야. x값이 지금 0이랑 만나는 점이 없었으면 좋겠대. 그리고 얘는 x에 관한 2차식이니까 아, 얘는 바로 그래프를 그려서 0 되는 값이 나오지 말아야겠구나. 아, 그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구나라는 게 사실 바로 풀이가 보여. 그래서 얘는 바로 판별식 짝수 공식 써볼게. 자, 짝수 공식 쓰면 b제곱 ac 얘가 0보다 작다. 자, 암사 한 좀 할게. 얘 넘기고 1이니까 1 로그 1m라는 k라고 쓸 수 있고 1은 로그 1m라는 2라고 쓸 수 있으니까 증가함수네요, 선생님.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갈게요 라는 거지. 자, 믿지 마. 로그는 항상 마지막에 의심해 봐야 돼. 뭐? 진수요, 선생님. K는 항상 양수여야 돼요. 다행히도 양수 쪽에 2보다 크다가 있으니까 얘를 답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K 값 중에서 큰일 났다. 무슨 문제가 생겼어? 우리 없어요. 답이 없어요. 아니,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 답은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닫아줘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제 계산 실수를 했냐라는 거야. 계산 실수했어요? 아이씨, 뭐야. 아이, 계산 실수네요. 아이씨, 뭐 의심해 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 아, 그럼 또 귀찮아지네. 자, 제곱해 봅시다. 자, 이거 t로 치환해서 제곱할게.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그럼 이쁘게 나오네, 오히려. 자,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니까, 아이씨,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요거 다시 써볼게요. 로그 1m라는 k가 1, 3이야. 암산 가능하세요? k는 뭐보다 크고 2, 뭐보단 작다?
8보다는 작다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아까 우리 벌써 찾아놨지. 진수 조건 0보다 크다니까 끝났네. 그럼 답은 3부터 7까지 지금 다 더해달라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얘는 조금 문제가 더럽네. 왜냐면 얘가 5개 나오거든. 그럼 어쨌든 10씩 2세트 나오고 가운데 누가 남겠어? 5가 남아? 그럼 5 한 번만 더해주면 되네. 답은 25. 답은 몇 번? 3번 정답이 되네. 근데 얘들아 이건 사실 학교 시험에 안 나와. 얘는 X에 관한 2차식이잖아. 이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3, 4, 6번에 2번이랑 3, 4, 8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그냥 3, 4, 8을 제가 해드릴게요. 숙제 줄일 겸. 자, 3, 4, 8 한번 볼게요. 자, 348번 보면 위에 있는 거랑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벌써 X에 관한 2차식 줬으니까 판별식만 써도 답이 나왔어. 근데 348을 보면 여러분들 안 봐도 선생님 이거 치환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라는 거야. 그럼 치환 한번 해볼게. 자, 로그 1m라는 x를 제가 치환할 거예요. 뭐 t라고 치환할게. 그리고 로그 1m라는 a를 이거 치환할까 말까? 안 해? 그럼 하지 마? 해? 그럼 얘는 이번엔 k라고 놔볼게. 자, 그럼 가볼게. 시작. 앞에 거는 t 마이너스 k 이렇게 쓸 수 있고 뒤에 거 혹시 암산 가능하세요? ET 마이너스 K 그리고 그게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어. 그럼 요거 전개해보면 ET 제곱 마이너스 KT 마이너스 2KT 마이너스 3KT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 근데 얘들아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 지금 뭐 했지? 치환했거든. 치환했는데 얘를 치환한 건 문제가 안 생겨. 왜겠어? 얘는 어차피 상수야 얘들아. A도 상수고 로그에다 들어갔으니까 상수인데 얘는 함수야. 그러면 이 T값에 관한 범위가 여기 나오셔야 돼요. 치환했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X가 무슨 실수래? 양의 실수래. 그럼 얘들아 X가 양의 실수래. 그럼 가끔 오해하는 친구들 있어. 선생님 X가 양의 실수면 T값도 양수입니까? 네. 아하, 이런 맙소사. 아니죠. 2분의 1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치, 2분의 1 하면 마이너스 나오거든? 근데 잘 봐. x에다 양수 넣어봤자 이 t값은 음수도 나올 수도 있고 양수도 나올 수도 있지. 왜? 어차피 로그 함수의 치역은 뭐였어? 모든 실수 아니야? 그럼 결국 이 t값은 무슨 값이 나온다? 모든 실수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t값은 어떤 범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t값은 모든 실수가 다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그럼 얘는 t에 관한 2차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그럼 우린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공중에 붕 떠 있던가 한 점에서 닿아도 문제가 없겠네. 그럼 판별식은 오히려 0보다 어떠면 돼?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럼 치환 한번 해보면 저희 판별식 써보면 b제곱 9k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8 곱하기 k제곱 플러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16은 0보다 작거나 같고 k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다 라는 거지. 근데 우린 k값 찾는 게 아니야. 문제에서 a값 찾아달라 그랬으니까 로그 1m란 a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다 라는 거지. 혹시 암산 가능하세요? a는 어디부터? 16분의 1부터 라고 쓸 수 있고 몇 가지? 16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여기서 나온다 믿으면 안 되지. 항상 마지막에 뭘 해라? 의심을 해봐라. 너 A가 어디에 하필 들어갔어? 라는 거야. 근데 A가 하필 어디에 들어가 있어? 진수에 들어가 있으니까 항상 무슨 수여야 돼? 양수여야 돼. 다 양수에 들어갔어요. 그럼 일단 문제는 없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최대 최소를 구했으면 그 두 개 좀 곱해줘. 답은 1. 이렇게 정답이 되더라 라는 거야. 자,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어디야? 자, 여러분들 치환 잘 하실 거. 이거 치환 안 해도 돼. 솔직하게 말하면. 치환 안 해도 풀리고 치환해도 풀리는 건데 얘를 치환하는 건 확실한데 이 문장에는 모든 실수란 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판별식을 어떻게 떠올렸냐 봤더니 이 x값이 양의 실수면 t값은 항상 모든 실수가 나오니까 모든 실수에 관한 2차식이 보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요거 못 찾는 친구들이 아마 판별식조차도 못 생각하겠죠? 아셨죠? 뒷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건 그냥 넘어갈게. 너네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왜냐면 이게 그냥
둘이 같다고 두고 한쪽으로 넘기면 똑같은 문제야. 앞에 있는 거랑.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해줘요? 쌤은 저희 에이. 하지 않았나요? 수열의 합을 했어요? 하지 않았나요? 수열을 했겠죠. 정신 차리세요. 수열의 합을 했어 너네? S 합 아니. 시그마요. 너네는 썸을 했겠죠. 시그마요. 너네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합 말고요. 수열의 합이에요. 자, 얘들아,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 350번 해봐라. 아우 귀찮아. 가볼게. 어쨌든 선생님은 오늘 수열의 합은 들어가야 되는 거 확실하니까. 자, 350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잘 따라옵시다. 자, 350번 보면 선생님 여기 보시면 더하기가 지금 곱하기로 가는 것까지 알겠는데 문제가 생겼죠. 미시 어때요? 달라요. 앞에 거는 미시 2인데요. 뒤에 건 미시 2분의 1이에요. 그럼 우린 바꿉시다. 뒤에 거를 2로 바꾸면 앞으로 뭐가 나가요? 마이너스. 그럼 오히려 마이너스니까 뭐로 바뀌어요? 분수로 바뀌어서 x-1분의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찾아달라라는 거야. 자, 갑니다. 잘 봐. 이거 실수 많이 한다 그랬어. 자, 얘 0은 로그 1m/는 몇이야? 1이야. 미시 증가함수니까 우린 그대로 가면 돼요. x-1분의 f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양쪽에 x-1을 곱할게요. 자, x-1을 곱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문제를 제기하는 친구는 솔직히 말하면 똑똑한 친구예요. 뭐냐면 선생님 저 양쪽에 x-을 곱할게요. 무슨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걸 제일 많이 질문해. 왜냐면 이게 x-1이 하필 음수면 가면서 뭐 바뀌어야 돼? 부등호 바뀌어야 되거든? 근데 선생님, 저는 과감 없이 이렇게 할 겁니다. 왜일게요? 왜 전 부등호 방향 안 바꿀 거예요? 경우의 수도 안 나눌 거예요. 왜 안 나누세요, 선생님? 선생님 아까도 보셨지만 뭐 어떤 문제 풀 때는 얘보다 클 때, 얘보다 작을 때 나눠서 곱해서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갈 거야? 아니면 나눠서 갈 거야? 이렇게 하셨는데 왜 선생님은 과감 없이 그냥 여기서 그냥 x-를 곱했는데 부등호 방향 그대로만 따지십니까? 라고 하면 저는 두 가지만 말할 거예요. 두 단어만. 뭐? 그치, 진수. x-1이 진수였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이거 건들기 전 순수한 공식에서 fx는 항상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고요. x-1도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벌써 얘가 양수라는 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 x-를 곱할 때 안 바뀌더라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얘를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fx가 그림이 지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직선 y는 x-1이 이렇게 있어요. 요건 fx. 그럼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흰 색깔이 빨간색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찾아달라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흰 색깔이 빨간색보다 작거나 같은 쪽을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나는 점까지 알려줬어요.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그 만나는 점은 안 줬나? 여기 있다. 0이랑 F0, F9는 0이고 그럼 얘는 0이랑 9에서 만난다는 거고 일단 fx는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생긴 거나 마찬가지고 혹시 최고차항 알려줬나요? fx? 안 알려줬죠. F5는 4래요. 알려주겠네. 여기 K라고 쓰면 F5는 4니까 5 넣으면 5K 곱하기 마이너스 4가 4래요. F5가 4 맞아? 문제에서? 그럼 얘가 4 나오려면 최소한 얘가 마이너스 5분의 1 나와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5분의 1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fx를 찾았어요. 그럼 선생님 이 만나는 교점은 제가 구할 수 있어요. 왜? 얘랑 교점 아닌가요? 라는 거야. 그래서 한번 교점을 찾아볼게. 마이너스 5분의 1 x에다가 x-9 곱한 걸 x-1과 같다고 둬볼게. 마이너스 5 좀 곱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5x 플러스 5가 나올 거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은 0. 따라서 마이너스 1과 5가 나와요. 이렇게. 문제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 요쪽 찾고 요쪽 찾아달랬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x는 작거나 같던가 아니면 x는 5보다 크거나 같던가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이해 가십니까? 문제에서 뭐라 했지? 이때 모든 자연수의 합을 찾아줘 라고 해서 자연수면 여기밖에 안 나오겠네? 근데 이거 또 5보다 크거나 같대. 또 안 정해졌어. 아까 중요한 거 네가 마지막에 나온다 믿지 말라 그랬잖아. 이제 뭐 찾아야 돼? x-1이 0보다 커야 돼.
아, 그건 1보다 크다니까 이미 끝났고. 걔만 보여? 그치, 왜 얘 안 찾아? fx도 양수여야 돼. 즉, 흰 색깔이 0보다 큰 범위도 찾으라는 거야. 자, 흰 색깔이 0보다 큰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야? 0부터 9까지지. 따라서 여기에다가 x는 0부터 9까지를 제한을 걸어야 돼. 그럼 최소한 최종 정답은 5 이상이지만 9는 미만이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5, 6, 7, 8까지만 더하면 되니까 13을 2개 더하면 되니까 답은 13 더하면 26.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네. 이해 가세요? 답 26 맞나요? 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똑같은 거잖아. 사실은 똑같은 거고, 요것도 사실 얘는 이제 요게 조금 중요했고, x-1 곱할 때 얘가 항상 양수가 된다는 거. 이거는 사실 우리 1학년 때 배운 부등식에서 2차 함수 부등식에서 한번 했던 거고, 그다음 마지막에 가서 요거 fx 0보다 크다. 얘는 써먹었지만 얘는 안 써먹었으니까 마지막에 써서 답 닫아준다라는 거. 아셨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활용은 넘어갈게요. 하지 마세요. 활용은 차라리 그게 더 많이 나와요. 로그 함수의 활용이, 로그의 활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뭐지? 이런 거 막 계속 빛이 투과할수록 떨어진다. 그리고 뭐 몇 배 늘렸더니, 질량을 몇 배 늘렸더니 뭐가 얼만큼 올라가더라. 그거 찾는 게 더 많이 나오니까 이건 나중에 내신 대비 때 하시면 되고요. 뒤에 보면 169쪽에 화성 나이 구하기 있거든요. 요게 우리가 일명 반감기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모의고사가 되게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반감기가 줄임말이거든요. 반감기 혹시 저기서 들어봤죠? 통합과학에서. 반으로 감소하는 그 기간을 반감기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끔 뉴스에서 유물이 나오면 이게 400년 전 물건이다. 이거 400년, 진짜 400년 된지 어떻게 알아? 그냥 어제 묻혔는데 하필 들어가고 그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게 아니라 그 물품에 뭘 비교하죠? 탄소량을 비교하죠. 근데 탄소는 정확하게 반으로 줄어드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 물품이 탄소가 이만큼 남았으면 애초에 얘는 몇 년도부터 있었던 물건이다 라고 해석하듯이 반감기가 있는데 요게 169쪽이거든요. 반감기.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화학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 탄소의 위에 14 질량이 써 있죠. 이게 사실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떨어지는 공식인데 이거 몰라도 돼요. 공식만 알고 계시면 돼요. 반감기는. 반감기 공식 보면 결국 2분의 1의 K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쭉 넘어갑시다. 쭉 수열의 합까지 넘어가세요. 일단 설명만 들어줘. 어디까지 넘어가야 되니? 372쪽. 자, 일단은 쭉 개념 설명만 들어도 돼, 가은아? 문제는 당장 안 풀 테니까. 그리고 쉬는 시간에 뽑아줄게. 자,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사실은 이 시그마를 잘하려면 뭐가 잘 돼야 돼요? 아니에요. 등차 등비가 잘 돼야 돼요. 다 까먹었죠?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볼게. 등자가 같을 등자의 차이입니다. 차이가 같은 수들의 배열을 줄여서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같을 등자의 비율이 비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같은 수들의 배열을 줄여서 등비수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차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예시드는 게 뭐 홀수가 됐든 짝수가 됐든 등등등 이런 거 많이 들 거고, 등비수열은 이제 거듭 제곱을 많이 들죠. 뭐 이렇게 2의 2승, 2의 3승 등등등.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차이를 공통된 차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 공차라고 부르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뭐였어? 첫째 항 더하기 n-1 d더라 라는 거야. 근데 사실은 나한테 혹시 등차 배우신 분, 우리 어떻게 배웠었지? 사실 등차를 함수로 배웠거든. 왜냐면 등차 수열이 사실은 뭐죠,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이랑 똑같은 거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4x 플러스 1이 나오면 사실 얘를 우리가 기울기라고도 하지만 쟤는 사실 공차이기도 하고, 얘가 1 넣었을 때 5 나오지만 걔를 1,5를 지난다가 아니라 첫째 항이 5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가면 사실 등차 수열을 직선으로 풀면 또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많고, 자, 그럼 이제 등비 수열은 아시다시피 공통된 비율이다 해서 우린 뭐라고 불러요?
공비라고 부르고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쓸 수 있다? 첫째 항 곱하기 이거 조심하세요.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승이다 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 R 값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말 그대로 1보다 크면 계속 증가할 거고 0과 1 사이일 때는 계속 감소하는 음수가 나올 거다라는 거지. 음수가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어? 위아래로 계속 값이 커지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줄어들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수열의 합을 알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의 다음에 단원이 뭐였어? 등차 수열의 합이었거든. 등차 수열의 합.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sum, 더해라, n번째까지. 그래서 우리가 sn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도 합은 사실 뭐 크게 차이는 없죠. sn이라고 말하긴 할 거야. 근데 공식은 달랐다라는 거지. 자, 우리 등차수열의 합 공식은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라고 말해야 돼. 가끔 두 가지로 말하는 친구들 많아. 근데 원래는 한 가지죠. 공식이 뭐였습니까?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라스트 항이었다라는 거야. 선생님, 근데 저는 선생님이 하나 더 알려주시던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라스트 항을 안 알려주거든. 라스트 항을 모른다라는 건 사실 마지막 항을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일반항이라고 해요. 얘를. 그래서 L 대신에 얘가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분의 n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an이라고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선생님, 저 이렇게 안 배웠는데요. 아마 공식은 아실 거예요. 2분의 n 곱하기 an 대신에 제 넣어봐. 그럼 뭐 나와? 2a1 더하기 n-1d다. 이렇게 나왔던 거야. 그래서 단순 무식하게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내가 라스트 항을 모를 때는 일반항으로 대체해도 된다. 얘가 곧 라스트 항이랑 사실은 똑같은 거다라는 거지. 자, 우리 등비수열의 합은 이것도 두 가지로 말하는 친구들 많은데 두 가지는 맞지만 그냥 하나만 외우세요. 뭐가 되겠어?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1-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R에 조심하세요. n승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랑 헷갈려가지고 여기는 n-1이니까 여기도 n-1일 거야 라고 해서 여기 n-1 쓰는 친구들 많은데 이건 항의 개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항의 개수고. 여러분 1부터 5, 10까지 더한 거 몇이죠? 1부터 10까지? 55. 이거 외우라 그랬지. 1부터 100까지 더하면 5050. 1부터 1000까지 더하면 500, 500. 그래서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공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너네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여기까지는 외워두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아까 1부터 10까지 더해줘. 근데 1하고 10에 갖다가 안 붙어 있으면 55에서 11 빼서 44라고 말하듯이 요거 꼭 암기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등비수열 굳이 하나 더 알려주세요 하면은 얘 음수 뺏어서 얘한테 던져주면 되니까 공식은 똑같고 순서만 바꿔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식을 어떻게 써줬냐면 이렇게 써줬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점점점. 그래놓고 이 수열을 S10까지 구해줘 라고 나왔고 또는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3승 더하기 점점점 얘를 S10까지 구해줘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수학자들 아시죠? 가성비를 많이 따지는 거. 왜? 이걸 언제 다 쓰고 있냐 이거야. 13579 211. 그 다음에 이걸 또 다시 S19 해줘. S19 해줘. 10번째 항까지 더해줘. 10번째 항까지 더해줘. 너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거야. 잉크도 낭비가 심하고. 그래서 만든 게 사실은 바로 뭐다? 더하기를 바로 줄여서 우리가 시그마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가 사실은 얘를 이렇게 찌부짜부 시킨 거예요. 시그마 이렇게 S자 모양을 위에서 아래에서 눌러가지고 더하기를 꼭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얘를 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돼. 아이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엄밀히 따지면 뭐냐? 더하란 뜻이야.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에서 이 더하기 있죠? 이 더하기 쓰기 싫어서 만든 게 바로 얘예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 더하다야. 더해라. 근데 이제 더해라 이렇게 시키면은 큰일 나잖아. 뭘 더해요? 라고 반문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 시켰냐? 더해라. 뭐를요? 얘를. 그래서 얘를 더하란 뜻이야. 근데 이 자리가 결국 무슨 뜻이냐? 이게 뭔데요? 이게 바로 일반항이야. 그래서 등차수열이면 등차수열의 일반항, 등비수열이면 등비수열의 일반항.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면 그냥 그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서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겨. 얘는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라고 딱 명시를 해주는데 시그마는 더해라 얘를.
아,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아, 그걸 안 알려줬네? 라고 해서 바로 여기다가 바로 우리는 두 가지 숫자를 쓰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이 숫자를 엄밀히 따지면 정적분처럼 얘가 바로 시점이고 얘도 종점이더라 라는 거야. 근데 정적분하고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정적분은 진짜 1부터 10까지였다면 시그마는 1부터 10까지 더하라는 게 아니라 이 일반항에 요 숫자를 넣은 거부터 요 숫자를 넣어서 나오는 값까지 더하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쭉 가서 맨 마지막 2n-1이니까 19까지 더할게. 그럼 이게 10개거든요, 정확하게. 그럼 이거를 선생님 그냥 S10 이렇게 찾으면 안 돼요? 아, 상관없어요. S10 답 말하면 되는데 수학자들은 하나 더 시그마 더해라. 누구를요? 2n-1을 어디서부터요? 1이니까 1 넣어야 1 나오네. n에 1부터 넣어서 맨 마지막 19 넣으려면 10 넣어야 되네. 10 넣어서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게 엄밀히 따지면 더해라. 이 수열을 1을 넣어서 나온 값부터 10을 넣어서 나온 값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엔 풀이가 두 가지예요. 얘는 이제 공식이 따로 있어요. 공식으로 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이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인데? 그럼 나는 1 넣으면 1이고 10 넣으면 19니까 더해서 2분의 항의 개수 10개네? 이렇게 찾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 안에 들어가는 일반항이 등차이거나 등비면 땡큐예요. 왜? 굳이 시그마 공식을 안 쓰고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공식 쓰셔도 답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제 등차 등비도 아니고 그냥 아무 개야. 아무 개 그냥 수열의 배열이 나왔어. 그럼 이제 문제가 아파지는 거야. 왜? 이거 등차도 등비도 아니면 얘를 직접 나열해서 더할 수는 없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구했어. 1의 3승 더하기 2의 3승 더하기 3의 3승 더하기 10의 3승까지 더하기.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야. 이거 어떻게 구해? 그럼 이거 시그마 더해라. 뭐를? 근데 일반항이 K세제곱이에요. 어디부터 넣어? 1부터 넣어서요. 마지막 10 넣을 때까지요. 그럼 이게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니까 아무런 공식을 못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미 수학자들이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이미 경우의 수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3025거든요. 여러분도 외우셔야 돼요. 3025는 무조건 항상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여서 사실 나중에 배울 건데 얘가 2분의 10 곱하기 11을 제곱하면 답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55의 제곱이에요. 55 두 번 곱해볼까? 25, 5025, 5525, 2025. 그럼 3025 나오나요? 3025 나오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55, 385, 3025. 요 세 개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숫자인데 그건 좀 이따 배우고 아무튼 그래서 시그마라는 게 막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그마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지금까지는 너네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다 알려줬어. 숫자 배열도 써주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더하시오도 알려주고 다 했다면 시그마는 이 복잡한 식들을 그냥 깔끔하게 끝. 시그마 k 콜 1부터 25까지 2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9의 끝. 그러니까 오히려 시그마를 어려운 이유는 너무 문제를 간략화해놨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 뭐 공식을 알려준 것도 없어. 그냥 이거 구하래. 그럼 이제 제일 바보 같은 애들이 이제 숫자 넣겠지. 1 넣으면 7 나와. 2 넣으면 4, 8 더하기 8, 16, 17이야. 근데 문제가 생겨.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야. 이걸 마지막 25 넣었을 때까지 어떻게 더하냐 이거지. 이제 문과생들은 더합니다. 모의고사에서. 왜? 문과에서 이제 수학을 포기한 친구들은 이제 이거 직접 넣어서 다 구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젠 나중에 공식을 외워서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시그마인데 책 한번 볼게요. 자, 책 한번 같이 읽어보면 그냥 들으셔도 돼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걸 우리가 바로 시그마라고 표현하고 그 시그마 다음에 쓰는 저 네모 칸에는 항상 일반항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냥 한번 연습 좀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문제가. 3 곱하기 6 곱하기 12 곱하기 곱하기래. 더하기 24 쭉쭉쭉쭉쭉. 그래 놓고 얘를 5번째까지 더해줘 라고 했어. 그냥 이거 계산하죠. 한번 나오는지 보자. 요거까지 더해줘 라고 했어. 그럼 어떤 친구는 저걸 진짜 손으로 더하기도 할 거고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 등비수열이네요. 등비수열 합공식을 쓸 수도 있을 거야. 근데 먼저 얘를 시그마로 나타내면 시그마. 자, 뭘 더할 거야? 선생님 이거 공비가 2예요. 첫째 항이 3이고 그럼 3 곱하기 2에 n-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뭐부터 넣을 건데 여기 1 넣어야 3 나오거든요. n에다가 1부터 스타트를 끊어서요. 얘가 5개니까 5까지 넣은 걸 구할게요 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사실은 얘가 등비수열인 걸 알면 이거 등비수열 합공식 써 공비가 2니까 2-1분의 첫째 항 3이고 2의 항의 개수 5개 마이너스 1이야. 그럼 3 곱하기 32에서 1 빼니까 답은 93이야 라고 답을 말하면 되겠지. 그럼 실제 더해볼까? 9, 21, 45 더하면 답은 93 똑같이 나오더라 라는 거지. 그건 당연히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 쓴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다 친절하게 알려줬다면, 심지어 마지막 항도 알려주고 전체 항의 개수도 알려줬다면 시그마는 되게 불친절한 것 중에 하나다. 너무 간략화해놔서 아이들이 이게 결국 뭘 뜻하는 거야? 얘가 등차야 등비야 그냥 수열이야 몇부터 구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수열의 합이 그렇게까지 크게 어려운 복잡한 식은 아닌데 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단원 중에 하나일까요? 라고 하면 이게 1부터 시작하면 좋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혹시 이거 배웠나 모르겠네. 승호쌤이랑 민호쌤한테. 여러분들 S10이 무슨 뜻이에요? S10 등차 수열에서 S10 구하래. 그럼 이게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10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거거든. 근데 이게 S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죠. S를 쓰려면 무조건 무슨 단점이 있어요? 꼭 첫 번째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구하고 싶은데 S5라고 못 구해. 왜? S5는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구하는 거거든. 얘는 무조건 스타트가 첫 번째 항부터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 S니까. 첫 번째부터 더 해야 되니까. 근데 시그마는 그래도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저는요 3번째부터 5번째까지만 더 하고 싶어요. 그럼 얘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는 구할 수 있겠지. S5에서 S2를 빼면 돼. 그럼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구한 거에서 첫 번째부터 2번째까지 구한 걸 빼면 3, 4, 5번째만 더한 거거든. 근데 시그마는 그래도 요게 조금 많이 보완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그마 3 곱하기 똑같아. 일반항은 똑같이 오겠지. 근데 나 n에다가 3부터 넣을 거야. 5까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점과 종점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1부터가 아니라 내가 구하고 싶은 숫자부터 내가 구하고 싶은 개수까지만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표현만 보완이 됐어요. 표현만 보완이 되고 구하는 건 똑같아요. 구하는 건 결국 3 넣었을 때가 첫 번째 항이니까 3 넣으면 뭐나? 3 곱하기 2의 2승 더하기 3 곱하기 2의 3승 3 곱하기 2의 4승 결국에는 똑같이 또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똑같이 쓸 거긴 해요. 그래서 사실 표현만 이쁘게 선생님 S는 첫 번째부터지만 얘는 세 번째부터예요. 이렇게 표현만 조금 보완이 된 거지 결국 계산할 때는 얘나 사실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뒤에가 등차나 등비가 오면 틀리면 안 돼요. 등차 또는 등비면 그냥 합공식 쓰시면 끝나요.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수열이 아니라 특수꼴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특수꼴을 계속 배우게 될 거고요. 자, 어디 볼 거냐면은 우리 뒷장 넘어가서요. 여기 373쪽 한번 봐볼게. 그냥 봐도 돼, 가은아. 지금은 그냥 제가 책은 순서대로 설명하려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거고. 자, 집중하셔야 돼요. 수열을 공부하면은 또 등차 등비도 또 한 번 더 되니까.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이 수열의 합도 성질이 있는데 이 성질은 좀 신기한 게 뭐냐면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정적분, 부정적분이랑 똑같아요. 성질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리미트 n equal 1로 갈 때, 숫자로 할까? n equal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극한이 있었고 리미트 n equal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둘이 더할 거래. 아니면 둘이 뺄 거래. 그럼 우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어? 미리 계산해도 돼. an에서 더하고 빼고 bn은. 그러니까 각자 극한값 구해서 더하고 빼나 먼저 일반항끼리 더하고 뺀 다음에 무한대로 보내나 똑같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일단 말되는 것부터 쓸게. 그 다음에 우리 인테그랄도 있었어. 이렇게 있었어. 부정적분. 요거 어떻게 할 수 있었어? 먼저 계산할 수 있었어. an하고 bn을 먼저 더하고 빼서. 정적분도 똑같았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an. 이거 dx 뺐나? dx 더하고 빼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bn dx.
요래도 똑같았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an하고 bn을 먼저 더하고 뺀 다음에 적분해도 문제가 없었어. 근데 이게 시그마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그마 n equal 1부터 10까지 an이 있었고 n equal 1부터 10까지 bn이 있었어. 근데 얘네들이 더하고 빼래. 그러면 먼저 계산하고 먼저 계산해서 더하고 빼나 둘이 묶어서 n equal 1부터 10까지 an, bn을 먼저 더하고 빼서 구하나? 사실 똑같다라는 거야.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 부정적분은 리미트는 범위가 없어. 그래서 마음대로 합쳤다가 마음대로 쪼개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적분하고 시그마는 조금 문제가 생겨. 정적분은 뭐가 똑같아야 돼? 시점하고 종점이 똑같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찢었다가 붙였다를 할 수 있어. 근데 시점과 종점 유일하게 쓰는 단원이 시그마랑 정적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 얘도 1부터 10까지가 똑같아야지만이 둘이 합쳤다가 찢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선생님 그럼 이런 문제는 안 돼요? n equal 시그마 n equal 1부터 10까지 an인데 더하고 빼래. 더하기만 할게. 시그마 n equal 5부터 10까지 bn이다. 이건 못 구해요. 왜? 종점은 맞춰졌지만 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얘는 못 구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산하고 어쩔 수 없이 계산해서 더할 수밖에 없다. 물론 가능은 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과생들만 하시면 되고요. 가능은 한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시점과 종점이 다르면 찢었다가 붙였다를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4개의 공통점도 있어요. 이 4개의 공통점 바로 뭐죠? 곱하거나 나누기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리미트 an 리미트 이제 사실 극한은 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들만 말하면 곱하기를 내 마음대로 먼저 곱한 다음에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적분도 똑같아요. 둘이 곱하기를 내 마음대로 먼저 곱하거나 나누면 안 된다라는 거지. 얘도 안 됩니다. 정적분도 똑같고요. 그럼 시그마도 똑같아요. 시그마도 n까지 k까지라고 할게. an하고 시그마 n equal 1부터 k까지 bn도 내 마음대로 곱하기를 먼저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곱하기 나누기 나오면 뭐 극한값이 됐든 정적분이 됐든 부정적분이 됐든 시그마가 됐든 무조건 따로따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373쪽에 1번 합차의 성질, 합차 더하고 빼고의 성질. 그 다음에 이거 상수배의 성질은 사실은 정적분에서도 했었지. dx랑 관련 없는 건 바깥으로 나가듯이 시그마도요. 요 밑에는 n값이랑 관련 없는 건 다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시그마 n equal 1부터 10까지 4n 플러스 1 이렇게 할게. 4n 플러스 2k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일단은 여러분들 아까 더하기는 내 마음대로 찢었다 붙였다 할 수 있다 그랬죠. 만약 얘를 굳이 찢어서 계산하겠다고 그러면 요렇게 여러분들은 우선 찢을 거예요. 요렇게. 근데 찢은 것까지 잘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답을 할 거야. 얘는 그냥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얘는 4 곱하기 55고요. 이제 얘를 계산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좀 소름 돋는 답이 나와요. 자, 여러분 잘 봐. 우리가 여기도 4n, 여긴 n에다 1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계산하라는 거지? 이 시그마는 요 n 값에다가 1 넣어 더하기, 2 넣어 더하기, 3 넣어 더하기. 다시 말하면 1 넣으면 4, 2 넣으면 8, 3 넣으면 12, 맨 마지막 10 넣으면 40까지 더하라는 뜻이거든. 근데 얘들아 문제가 하나 생겨. 뭐냐면 어디다 넣어요? 여기는 n값이 없으니까 n값을 1을 넣을 데가 없어.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1 넣어도 넣을 데가 없지만 답은 2k, 2를 넣을 데도 없지만 2 넣었을 땐 2k.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냐면 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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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2k, 2k가 계속 나온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2k가 총 몇 개 나온다? 10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답이 10개가 나오니까 2k가 10개 나오더라 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집중해라. 정적분이 됐든 부정적분이 됐든 요 dx랑 관련 없는 건 다 무슨 취급했어? 상수 취급했지. 그럼 얘도 똑같아. 시그마도 있잖아. 여기 들어간 일반항의 문자랑
어디부터 넣을 건지 시작하는 이 문자가 같을 때는 시그마 성질을 다 따르지만 얘랑 관련 없는 문자가 일반항에 있을 때는 이 일반항에 있는 놈을 무슨 취급해라? 상수 취급해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재미난 게 하나 있네요. 1 넣었더니 2K, 2 넣었더니 2K, 3 넣었더니 2K면 1부터 10까지면 10개니까 선생님이 10개 곱하기 2K 하듯이 혹시 이런 개념이 성질이 통하나요? 법칙이? 뭐 n equal 1부터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까지였는데 여기에 만약에 K가 들어갔어요, 선생님. 그러면 1 넣을 데 없어서 K, 2 넣을 데 없어서 K. 그럼 얘는 K가 50개 나오니까 50 곱하기 K에서 답을 50K라고 말해도 되나요? 라는 거야. 맞습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문자랑 관련 없는 문자가 일반항에 들어갔을 때는 그 일반항 곱하기 총 개수를 곱한 게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까지 2라고 나왔어. 얘 답 뭐야? 20. 5라고 나왔어? 50.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어? 마이너스 3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여기랑 여기 곱하면 답이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겠어? 1부터 10까지니까 10개였잖아. 그러니까 10을 곱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 시그마는 시점과 종점을 자유롭게 바꾸는 놈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5부터 10까지래요. 3. 답 30일까요? 아니죠. 5부터 10까지가 몇 개야? 5, 6, 7, 8, 9, 10, 6개잖아. 그러면 얘는 6, 3, 18이라고 말해야 되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얘랑 관련 없는 문자가 나왔을 때는 그 상수 곱하기 총 개수를 하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시그마 4K n equal 1부터 10까지예요 라고 하면 요 4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가도 되고 안으로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얘랑 관련 없는 문자는 다 상수 취급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인테그랄이랑 똑같지. 인테그랄에서 얘랑 관련 없는 문자는 다 상수 취급해서 계산하듯이 시그마도 똑같다라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은 너네 좀 나중에 소름 돋을 텐데 시그마를 늘려보세요. 뭐 나올 것 같아? 자, S를 찌부짜부하면 시그마 나왔지. S 늘리면 뭐 나와? 인테그랄이야. 내가 분명히 부정적분 처음 시작할 때 뭐라 했냐면 얘가 인테그랄이야. 사실 얘가 더하기야 라고 했어. 그래서 얘가 엄밀히 따지면 S를 늘리면 결국엔 인테그랄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꿔서 풀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했지만 사실 정적분이 어떻게 나온 거라 그랬지? 이 막대기를 굉장히 얇게 만들어 갖고 무한히 쌓아서 나온 게 넓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나와요. 시그마랑 리미트랑 만나면 인테그랄로 바뀌어요. 왜겠어? 더해라 무한히. 그럼 그게 계속 무한히 쌓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리고 걔를 몇 등분해서? n등분해서. 그래서 얘가 dx로 바뀌어요. 그래서 리미트와 시그마가 만나면 인테그랄, n분의 1은 dx로 갑자기 모양이 바꿔서 나중에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아마 마플 시너지 교과서에도 있을 거예요. 그 학교에서도 무조건 내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수배 또는 범위가 똑같으면 찢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데 곱하기랑 나누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얘랑 관련 없는 어딨니? 없네. 아무튼 얘랑 관련 없는 문자가 나왔을 때는 얘는 다 무슨 취급해라? 상수 취급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잠깐 빠르게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